국민의힘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의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경선 후보들의 첫 토론인데요. MBTI 소개 그리고 밸런스 게임까지 담아서 새로운 모습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슬쩍 보자면 어제 비전 대회가 있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하고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정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정권 창출 뉴 보수의 길을 양양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한테 이기나 저나 그거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이 설득당합니다. 국민이 신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비전대회에서 여러 가지 비전들이 나왔는데 홍 전 의원님, 네. 사실 이재명 막아야 한다. 이거가 가장 크게 남았어요. 네. 이 국민의힘 반이재명 전략인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실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 1위를 엄청난 격차로 지금 달리고 있고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경선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이 보는 것은 과연 이 경선 후보들 중에 누가 가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네. 점이 가장 판단이 중요한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어떤 그런 점들을 많이 좀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각각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예를 들면 지금 평택에 그 반도체 단지라든지 GTX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도 깨끗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을 해서 이렇게 부패가 많았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 그리고 또 홍준표 또 시장 후보는 아무래도 또 검사 출신 모래시계이기 때문에 범죄자 이재명과 또 본인의 어떤 비교를 하면서 대척점을 가지고 비교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호소할 수 있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까 민주당에서도 좀 패션의 메시지 짚어봤는데 눈에 띄는 좀 장면도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해 12월 3일 개업 날이죠. 이때와 어제 착장이 똑같았거든요. 한 후보는 사실 뭐 이 옷을 좋아한다 이 정도로만 코멘트를 했는데 성시훈 부의장님, 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본인의 이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걸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인들의 패션은 곧 메시지입니다. 네. 자기가 언제 입었던 옷, 그것을 굳이 입고 왔다. 그리고 이번 안 그래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지금 그 탄핵의 비상계엄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이 쫙 갈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경선 과정에서 그것을 말로 얘기하기는 참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반대하는 지지층조차도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난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경선 후보나 토론 과정에서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메시지를 이거 복장을 저렇게 하고 옴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비상계엄 때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로 하여금 그렇지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거를 달려가서 막았었지라는 이미지를 한번 줄 수 있는 거죠. 굳이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옷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저런 패션을 입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철우 후보는요, 이 박정희 동상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영상으로 연설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그 값진 역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박정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 네, 이렇게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반이재명을 외치면서도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유정복 후보는 윤보 명퇴,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뭐 과학자 필요시대 등등 이 각 후보들의 비전과 핵심 전략,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도 좀 봤는데요. 저런 내용들 그렇게 썩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전데이라고 했는데 뭐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어떤 정책이나 공약 이런 부분을 좀 눈에 띄게 설명하는 내용들은 없어서 대신 이제 반 이재명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전이 반 이재명인가? 그 얘기만 지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전략상 이재명을 이길 후보다 이런 메시지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이 부패, 거짓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 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보시기엔 그게 지난 정권의 무리한 수사, 검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였고 그 결과가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이 다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 거짓, 부패 이런 프레임 말고요.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됐다면 꽤 들을 만한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앞선에서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해서만 날선 비판을 해놓고 뒤에 그럴듯한 누군 또 큰 차별성도 없는 저런 내용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각 후보들이 차별성 있는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확정될 경우에 이길 수 있다거나 의미 있는 승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반 이재명 강조를 할지 좀 지켜보시죠.